리스크 분석가인 제가 왜 고시원이 아직 들어가도 늦지 않았는지, 왜 권리금이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지, 왜 오늘이 가장 싼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젠틀하우스의 젠틀 권우석입니다. 오늘은 고시원 권리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해당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본인의 투자 스타일이나 투자 방향성, 투자 기준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방향성, 스타일, 기준 같은 게 없으면 남의 말에 휘둘리기가 쉽거든요. 근데 내가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 기준에 맞으면 투자를 하는 거고, 이 기준에 틀리면 투자를 안 한 거예요. 남들이 암만 좋다고 해도 내 기준에 맞아야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 물론 모든 사업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건 맞아요. 내가 돈을 투자를 했고 다시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건 맞는데, 고시원 사업은 제가 생각했을 땐 다른 사업이랑 조금 달라요. 내가 고시원 하나를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 생각에는 고시원 하지 마세요. 물론 저는 고시원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고시원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세상에 돈 벌 방법은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고시원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고시원은 상방이 막혀 있거든요. 수익의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시원의 가장 큰 단점은 수익의 한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게 현실이고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랑 부자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고시원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시간 투입 대비 높은 수익률이에요. 그것도 안정적으로. 현재 제 고시원은 10월 기준으로 순수익 910만 원이었어요. 고시원에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은 얼마나 되냐? 주 3시간에서 한 5시간 일한 것 같아요. 진짜 얼마 일 안 한 거죠. 현재 저의 본업은 여의도에서 리스크 분석가로 일하고 있고, 여의도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고시원이 제 본업보다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비교도 안 되게 높아요. 일반적인 직장인들 회사를 다니면 주 40시간을 일한단 말이에요. 야근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주 40시간, 하루에 8시간. 고시원 주 3시간, 5시간. 하루 8시간, 주 3시간에서 5시간. 물론 처음 고시원을 운영을 하면 주 3시간, 5시간이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시스템화 시키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고시원을 들어간 건 맞아요. 고시원 창업 강의로만 200 이상을 썼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꼭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리스크 분석가인 제가 왜 고시원이 아직 들어가도 늦지 않았는지, 왜 권리금이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지, 왜 오늘이 가장 싼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참고만 하시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고시원을 공부를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설이 엄청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시원을 창업하시는 분들은 권리금을 내고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수가 거의 답입니다. 왜 인수가 답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을 제작하도록 할게요. 작년만 해도 어떤 물건을 잡아도 쉽게 투자 대비 수익률 30%가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나오는 물건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만약에 있다? 투자하세요. 그게 맞는 거고, 이제 요즘은 괜찮은 물건 나오면 이제 20% 중반대, 그게 약간 지금 시세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끝물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번 영상에서 알아봤듯이 고시원은 망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왜 망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시원 권리금이 떨어지려면 팔려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시장 경제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이제 팔려는 사람이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권리금이 떨어지겠죠. 팔려는 사람이 많으려면 마이너스가 나야 돼요. 적자가 나고 있거나 내가 이게 너무 힘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수익률 분석을 하고 들어갔을 때 500만 원이 나오는 고시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300만 원은 나와요. 운영을 못하는 사람이 300만 원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게 고시원 사업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게 망하지도 않고 적자가 나지도 않고 300만 원이 꾸준하게 월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주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일을 하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1억을 주고 들어갔는데
9천만 원, 8천만 원에 팔까요? 안 팔죠.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이상. 사람 마음이란 게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최소 1억을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억, 1억 1천, 1억 2천. 내가 아무리 운영을 못해도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근데 2, 300만 원이 꾸준하게 나와. 내가 주 3시간, 4시간 일을 하면 돼. 안 팔려도 상관이 없어. 내가 1억 주고 투자를 했으면 9천만 원, 8천만 원을 파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현 고시원 시장의 상황입니다. 적어도 1, 2천만 원을 더 벌고 싶으니까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수를 해야 되고,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걸 얻어야 돼요. 근데 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적자도 나지도 않고. 고시원을 운영하시면 하루에 한 통 이상 부동산에서 전화 받아요. 파실 생각 없냐? 왜? 물건이 귀하거든요. 물건이, 매물이 지금 시장에 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전화해서 고시원 팔 생각 없냐?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저는 보통 끊죠. 근데 여러 번 전화 와가지고 막 잘 맞춰주겠다, 잘 맞춰주겠다 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불러요. 제가 3억에 들어갔는데 5억 주세요. 5억 주시면 제가 팔게요. 그렇게는 안 돼요 라고 하죠. 그러면 그럼 저는 안 팔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안 팔아도. 저는 어차피 지금 수익 잘 나오고 있으니까 안 팔아도 상관없어요. 잘 되는 고시원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불렀는데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30%인 게 이제 20 중반대까지 간 거고, 저는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적자가 나지 않으니까. 왜? 한 3, 4시간만 일하면 되는 걸 아니까. 고시원을 하나 운영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시스템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할 게 없구나. 할 게 없어도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거구나. 투자자 마인드로 생각하고 나는 큰 돈을 벌겠다 하면 당연히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일주일에 이번 주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갔어요.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안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온다. 이거 권리금이 제가 생각했을 때 더 높아져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더 높아져도 투자할 것 같습니다.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물건은 귀한데 이렇게 투자하시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권리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사업을 아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업이 한 주 3시간 일을 하고 아니면 주 안 나갈 때도 있는데 수익률 25% 아니면 20 후반대를 줍니까? 만약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저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세요? 안 올라갈 것 같으세요? 뭐 그것도 안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고시원을 운영을 해보고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업무량이 너무 적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건 20%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업계 원장들의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틀릴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고 본인 기준에 맞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고시원 창업 강의를 하고 있으며 창업 강의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수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